알정직은 뭐냐? 정청래 전 대표가 얘기한 거죠. 알겠어. 정청래 찍을게. 좀 뭐 이찍 일찍 그랬는데 발음이 아니 쥐가 찍찍해서 안 좋아. 달라붙더라고요. 알정직. 네, 오늘 아침에도 몇 번 들었는데 방금도 알았어 정청래 뭐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 뭐는 예를 들어서 알김찍이면 네? 알김찍? 알았어 김민석 찍을게. 알정찍 알김찍 알송찍 알송찍 그런 거 안 해. 저거 저 라임이 안 좋아. 안 좋지. 뒤에 찍 붙고 그런 거 안 좋아. 아륜찍은 괜찮네 좀 이렇게 발음하기가 그래. 아륜찍 이렇게 나오네. 윤? 아륜찍. 윤. 윤. 저요. 예를 들어서 윤 씨면 아륜찍. 아륜찍. 알박찍은 좀 주당 존담되는데 자기를. 아니 예를 들자 그런 식으로 조어를 한다면 괜찮아요. 알박찍도 괜찮아. 어대명, 알박찍도. 어대문 이런 거는 좀 오거든요. 어차피 그치. 대표는 문재인, 어차피 알- 대표는 이재명 뭐 이런 거는 되는데 알정찍? 아, 저거 소개한 박순봉 기자도 처음에 못 알아들었대잖아. 알정찍. 저도 못 알아보. 그러네. 또 처음 봐서 알아듣긴 나도 해. 못 봤어. 귀에 안 들어와요. 정직하지 않다는 건가? 뭐 이런 뜻으로 생각했어 난 처음. 네. 어대윤? 네? 어차피 어대윤. 어대윤이 대- 뭐야? 대표는 윤. 어차피 윤석열. 대출은 윤희석이야? 대출 어차피 대출. 뭐 그 얘기예요? 괜찮네. 어차피 대표는 윤상현? 저축은행 디테일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대타는 윤 씨가 많아. 네. 그러면 바로 영상을 저희가 보고 어제 정청래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는데 당 대표에 영상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처럼 섬기는 당원 중심, 당원 주권 정당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중단 없는 개혁,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대선 승리의 기획자가 되겠습니다. 예. 당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대선 승리의 기획자가 되겠다. 이건 근데 저도 헷갈려서 어제 사실 제가 직접 친청 인사에게 물어봤어요. 네네네. 당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게 당 대표직을 이용해의 방점이 있는 거냐? 정확한 워딩이 제가 그거예요.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의 방점이 있는 거냐? 그랬더니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해달래요. 두 가지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당 대표에 출마할 거야라고 읽혀져요. 왜냐면 2028년도 8월에 당 대표직이 끝나잖아요. 네. 그럼 28년 8월 이후부터는 당 대표가 아니잖아. 네. 그러면 그냥 2030년 대선에 출마할 대선 거야. 출마하는 그러면 거지. 한 번 더? 봐야죠. 네? 한 번 더? 사면임은 안 하겠죠. 아니 그 새로운 사면임은 역사를 안 쓰는 하겠다. 거지. 아 사면임은 안 하겠다 안 그 한다고. 얘기구나. 네. 그렇지. 사면임? 그래서 당 대표직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삼선 대표? 삼선 개헌?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별일을 다 하니까 요즘에. 그게 하나의 의미로 읽혀지고 또 하나는 이재명 나빠요. 이것도 그렇지 이재명 나빠야지. 아, 그게 대표직을 이용해서 당 후보됐다 이거잖아. 에이 그렇게까지 이낙연, 해석하는 거는 좀 이낙연 아니야. 이재명 양이 나빠요. 그런 건 아니고. 아니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당 대표를 이용해서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 그 얘기잖아. 그 민주당 인사들은 생각도 못한 거를 보수 인사들은 두 번이나 그게 했잖아요. 있네. 그렇잖아. 두 번이나 했잖아 출마를. 아니요, 이제 노영희 변호사랑만 얘기를 하다가 네. 그런 해석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네, 이해가 또 되네. 아니 그렇게 따지면 닥치고도 대통령한테 한 얘기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검찰 개혁 보안수사권 폐지해서 그렇지. 뭐 닥치고 대통령한테? 간다. 닥치고 지금 당장 했잖아요. 그 저기 딴지 게시판에 그렇죠. 올렸거든요. 출마선언 맞아요. 전날. 그러면 검찰 개혁에 있어서 보안수사권 폐지에 이견을 가는 사람 닥치란 소리거든. 그렇죠. 그러면 그 닥치고의 범주에는 대통령도 있어요.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끝도 없어요. 정권은 짭다는 그럼 누구한테 한 거예요? 장도경한테 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예 그래요. 할 말 없잖아요. 맞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여기 둘 다 어차피 정청래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아니 저는 정청래를 싫어하지 않아요. 맞아요. 저도 정청래를 그 싫어하진 않아요.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지. 그게 그 말인데. 좀 달라요. 저기 강승필 대표님 딴 얘기 따라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해봐요. 아니 묻어가려고 그래. 아니 형 묻어가는 거야 지금? 저도 정말로 네. 솔직히 말해야겠다. 정청래 좋아하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치시라는 지점은 뭐냐면 제가 몇 차례 밝혔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인 인간사에서도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 좀 예. 까칠하고 막 비아냥거리고 그런 걸 싫어해요. 음. 그래서 저는 김어준 씨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도 오늘 뭐 신문 사설에 읽어보니까 예. 평생을 남을 칼로 베고 찌르고 정치를 해왔다. 예. 그러니까 정치도 저는 예를 들어서 정세균 전 대표처럼 웃고 또 황우여 전 대표처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고 저는 이런 게 좋거든요. 그런 분이 개인적인 취향이다. 취향이에요. 네, 취향.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청래 대표에게 매력을 못 느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당 대표 하면 우리가 총선도 대선도 이길 수 있겠다라고 예. 하면 지지하겠죠.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니까 나의 개인의 호불호보다. 예. 근데 이분이 지금 되면 불보듯이 대통령하고 사이가 더 안 좋아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거 그뿐인 거예요. 반대. 그러니까 제가 좀 속보로 전하면 강성필 여러 정치평론에 민주당의 입으로 지금 거의 한 30개를 출연하고 있는 강성필 부대변인이 저는 정청래 취향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못 좀- 박았어. 보내버리는구나. 좀 덧붙이면 정청래 전 대표가 연임 도전을 하지 않았다면 예. 예, 가정이지만 그 다음에 지방선거의 평가에 대해서 대통령과 똑같이 이게 사실상 패배였다고 인정을 했다면 그리고 책임을 졌다면 예. 저는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서 호된 비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유 그래도 고생 많이 했는데 아쉽다. 예. 운이 없다. 당대표 연임할 만한 명분이 지방선거를 이겼으면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려고 본인이 책임지고 연임 도전을 포기했네요. 저는 이런 평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 전 대표가 나중에 큰 쓰임이 있을 것 같다. 예. 근데 제가 비판하는 대목은 그의 태도와 선택이잖아요. 지방선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위대한 승리라고 해버렸고 대통령이 보안수사권 폐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무한 책임지자고 했을 때 발로 걷어차버렸어요. 예. 그게 화나는 거예요. 그걸 연임 도전을 함으로써 지금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잘못해서 저 정청래 전 대표가 당 대표가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구조상 레임덕이 2년 차에 와버린다니까요. 당내에서. 당내에서. 그게 너무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서 지금 정청래 대표에 대한 연임 도전과 친천계의 지금 정치 행태가 심각하게 진보 진영과 이재명 정부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 해악을 끼치고 있다. 이 부분을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랑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두 분의 의견과는 다른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무슨 얘기? 마치 국정원의 뒷받침 잘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정청래 대표가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패널이나 뭐 정치평론가 기자들은 문해력이 좀 딸린 거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하여튼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거짓을 얘기한 걸까요? 예. 아니면 네 그 짓을 얘기하는 예. 한마디로 라디오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했네 김남국 의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제가 아는데 거기가 친명의 핵심이거든요. 대통령이랑도 스스럼 없이 그렇죠. 뭐 대표님만서 예전에 얘기했던 원래 또 이제 딱 힘을 가지면 사람들이 잘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근데 김남국 의원은 그걸 하더라고. 해서 또 할 말을 해. 쓴소리도 하고 보니까 이재명 대표 시절에 맞아요. 그 대통령 때도 가서 직언을 해요. 그런 진짜 몇 안 되는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정청래 대표와의 관계도 좋아. 좋아. 그러니까 사회생활 잘한다니까. 왜냐면 저는 데리고 다녔잖아. 사실은 저걸 해야 되니까 중간에 본인이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쁘게 갈 수가 없어. 아, 대변인도 맞네. 시키고 막 그랬잖아.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변인 시킨 것도 정청래 대표도 대통령과의 관계를 좀 좋게 해야 돼. 그래서 김남국을 시켰다고 전 봐요. 그런 역할 하실 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맞죠. 김남국 의원은 잘하고 계시다고 보고 그런 분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정청래 대표는 스스로 자꾸 그 예를 들어 김남국 의원이 한 그 어떤 일을 예. 무산시킨다. 자꾸만 어제도 왜 하필 그 시간에 출마 선언을 하며부터 시작해서 그 말하시는 그 단어 선택이 단어 선택. 모두에게 해석을 남기니까 결국 그냥 자기 생각한 대로 가는 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어제 메시지 중에 한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하나 이제 앞서 먼저 얘기하셨으니까 왜 하필이면 그 미래 그 대응 기금을 얘기하는 국가의 추가 세수 500조를
조금 더 활용해서 국민들 먹고 사는 길에 쓰겠다라고 그 발표를 하는 와중에 꼭 출마선을 그 시간에 맞췄냐. 세수 500조. 세수 500조. 근데 야 이게 우연히 반복되면 고의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발을 잘못 밟으면 아 죄송합니다만 그래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또 밟고 가 그러면 두 번째 이상한 뭐가 의도가 있나 세 번째 밟고 네 번째 밟으면 얘가 지금 나한테 지금 뭐가 있구나 그렇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찰떡궁합이라는 말을 써요 메시지에. 본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찰떡궁합이라는데 궁합이 안 맞아요. 상극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당 대표를 이용해서 대선에 불출마하겠다. 출마하지 않겠다. 예. 이거 뭔 말이냐면 대권이라는 이 부분을 끄집어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영리를 걷는 겁니다. 이게 26년이에요 지금 전당대회가. 28년에나 할 만한 메시지잖아요. 예. 한 집권 3년차 4년차 때 그때서야 이제 자기는 당대표를 이용해서 대권 출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당권 대권 분리의 규정에 있어서 28년도 전당대회를 나오는 사람이 해야 될 말을 지금 집권 2년차 26년도에 왜 꺼내가지고 그러면 결국에 다른 후보들도 기자들도 언론도 물어볼 거예요. 대권 관심 있어요? 대권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0년도 2년 차에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책임을 묻기 전에 이제 대권 프레임으로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흔드는 아젠다를 던진 꼴이 된 거예요. 예. 고약한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대선 승리의 기획자가 되겠다. 지방선거 참패 기획자를 해놓고 무슨 대선 승리의 기획자를 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듣고 보니까 또 그러네. 그렇지 않아요? 요새 뭐 날라다녀요. 누가요? 서수장이 저 쇼츠 보면 다 서수장이야 저는. 아니 집에서 저녁에 그렇지 않아요. 소영주 오늘 뭐라고 했나? 소영주 검색. 아니 자꾸 떠. 그러니까 뜨는 게 깜짝 검색하니까 놀래.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했는데 그게 계속 떠. 연관 검색어 아니에요? 보니까 윤희석 계속 소영주? 떠. 우리 헤어졌잖아. 찾아다니면서 알겠어. 지금 우리 악성 해줬지. 댓글 달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전 댓글 이런 거 소영주 절대 안 니나 하고. 똑바로 다른 해라. 사람 뭐 만나고 이렇게. 있어. 아 근데 굉장히 잘해. 일단 어제 정천희 전 대표의 출사표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을 거의 뭐 인질로 잡아놓고 본인의 선거 이용해 먹으려는 이 당원과 국민들을 현혹하는 메시지였다라고 제가 규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 송영길 전 대표 있잖아요. 아 너무 속 시원해. 오늘 아침에 인터뷰를 듣는데 제 박선태 와 이제 너무 꽂히는 게 예. 야, 이 사람은 너무 말이 앞뒤가 안 맞아. 나 그게 너무 화가 나 이런 뉘앙스인데 네. 그 이제 근거가 뭐냐면 네. 본인이 처음 당대표 도전할 때 네. 이재명 대통령하고 상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한테 세 가지 옵션이 있대요. 첫 번째 서울시장을 출마하든지 예. 아니면 두 번째 그 2년짜리 총선 공천권이 있는 기다렸다가 총선 공천권이 있는 그 당대표에 나가든지 그러니까 이번에 26년 그렇죠. 당대표. 지금 그리고 세 번째 그냥 자녀 임기만 하는 당대표. 근데 그 세 번째가 자기한테 가장 손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출마할 때 내가 이게 가장 손해인데 내가 출마하는 이유 이재명 정부 1년차가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뒷받침하겠다. 그래 약속을 했는데 왜 또 나오냐고. 이게 너무 논리가 딱 간단한데 너무 맞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도 진짜 아프겠더라고 이 말 들으면. 그 세 가지 얘기했던 사람이 정청래였다는 그렇죠. 거죠. 아 그랬었어요? 서울시장 그게 얘기도 했었나? 저도 네. 못 들었는데 그러네. 오늘 송영길 전 대표에게는 그 영상도 남아 있대. 음. 예전에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있어요. 거예요. 영상이 남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디테일해. 뭐 우리는 뭐 많은데 뭐 자, 그- 우리도 많잖아. 그렇지. 네. 각자 많죠. 당원 게시판은 한동훈 대표에게 대한 정치적 공세입니다. 하고서는 아 그분? 얼마 후에 법률이 이거 우리 검토했는데 많다고. 문제가 없습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장동희 대표는 범죄 행위를 옹호했네. 그렇지. 그때는 옹호했잖아요. 옹호했던 그러면 거지. 공범이네요. 공범이네. 윤리위에 올라가야겠네. 아니 그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리 올라가 있긴 해요. 조경태 의원이 아, 제소해가지고. 그래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우리 행위는. 그런 이 딱 화면 반분하면은 그런 거 많아. 우리는. 예. 일단 중요한 거는 정청래 전 대표는 당시 옛날의 말을 빌리자면 예. 본인의 말을 뒤집고 책임지지 않는 행태들을 보여왔다라는 게 송영길 의원의 지적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 쭉 얘기를 했고 저희가 넘어가서 그러면 누가 될 거냐. 사실은 이제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은 민주당 이렇게 당원분들도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는 비호를 보여주시는데 심지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강성필 부대변인은 대변인이죠. 강성필 대변인은 개인적 취향이 난 정청래가 아니다라고 이제
거의 뭐 공산당이 싫어요 정도까지 거의 얘기할 정도예요. 거의 그 뭐- 정도 급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예. 예. 그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개인적으로 강성빌 우리 대변인의 취향이 아닌데 네.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강력한 근거를 지난 주말에 하나 취재했습니다. 뭡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당 대표에 당선되기 어려운 가장 강력한 이유는 예. 우리 소위 인간관계에서도 음. 아우 내가 소영주 잘 되게는 못하게 해줘도 내가 끌어내리는 건 자신 있어. 그 포텐셜은 누구나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더라. 어.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어디에 집중적으로 포진되어 있냐? 호남? 전남에 포진되어 있다. 전남. 남의 이번에 김봄이라고 네, 강진. 강진 젊은 뭐 전국 최연소 군우의 의장까지 했던 89년생인가 이분이 출마했는데 그 이유가 거기에 딱 함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강진 군에서 군수 선거 때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현직 무소속 강진원 군수가 있어요. 원래 이 사람 민주당 소속이었어요. 예. 근데 정청래 지도부에서 불법 가짜 당원 13명을 모집했다고 해가지고 컷오프를 시켰나 봐요. 네, 맞아. 그런데 그러면 13명의 뭐 13명이든 30명이든 1명이든 불법 당원이 누구인지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밝히지도 않고 음. 그냥 컷오프만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진군같이 좁은 데서는 소문이 다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소속 나오는데 이겨버린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번에 그냥 무소속 군수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가 지금 광양, 신안, 강진 그리고 일종의 전북 김관영 지사도 내용은 완벽히 똑같진 않지만 어쨌든 분노 게이지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예. 전남도지사였던 김용록 지사는요. 있었지. 선거 끝나고요.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지. 본인의 마지막 남은 인생을 정청래 응징에 걸겠다라고 했어요. 나 그럼 그 점잖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거는 호남이 우리가 그 중에서 전남이 투표율도 가장 높고 권리당원도 제일 권리당원도 많고 그런데 벌써 지금 5개, 6개 이런 데서 뭐 김민석이 더 좋아요, 송영길이 더 좋아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너는 내가 끝까지 응징한다라는 이 분노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어렵지 않을까. 판단해요. 저희가 이제 지금 뭐 강소빌 대변인이 내가 만나본 사람들은 다 이제 안 찍는다고 한다. 정청 대표는 어렵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일단 여론조사 지난 27일에서 29일에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게 이제 스트레이트 뉴스가 의뢰해서 종원 씨의 나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한 건데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만 놓고 한 조사입니다. 물론 전체를 다 놓고 조사인데 그 중에 이제 민주당과 무당층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룰에 국민 여론조사 30%가 이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봤더니 일단 김민석 36.3, 정청래 29.5, 송영길 14.2. 김용민은 이제 최고위원 올랐으니까 빼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네요. 지나긴 했죠. 지금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 엊그제 네. 여론조사 꽃 꽃. 세서 한 게 있어요. 꽃. 요거는 이제 여론조사 꽃에서 한 걸 보면 10일에서 11일 조사한 겁니다. 전화 면접 조사고 이 중에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김민석 35.2, 정청래 26.7, 송영길 후보는 조금 더 낮고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 꽃은 저도 잘 몰랐는데 전화 면접하고 ALS를 동시에 하나 봐요. 예. 네.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요거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면접 1,400명 따로, ALS 1,400명 따로. 응답률은 이제 ALS가 뚝 떨어지지만 고관여층을 또 볼 때는 여기가 또 맞을 수가 있죠. 이 ALS 조사에서는 김민석 45.2, 정청래 31.3. 현재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사실상 이게 이제 뭐 여론조사 꽃이든 조언이든 쭉 흐름 자체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사실상 김민석 후보가 조금 약진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삼자구도와 양자구도를 저는 먼저 주목을 해요. 양자구도로 갔을 때는 사실 정청래 전 대표 측에서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 수치에 잡히지 않는 당원들이 분명히 있다. 통상 그걸 한 20만 보더라고요. 20만이면 사실 적극 투표증으로 보고 투표율을 따졌을 때는 예. 이거 양자구도에서는 뒤집을 수도 있다. 물론 호남에서 흔들린다 하더라도 이게 적극 투표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모르거든요.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에요. 예. 투표는 또 달라요.
그래서 저는 양자구도에서의 어떤 정청래 후보 측의 승리를 뭐 좀 어느 정도 인정할 승리를 한다는 예측에 대해서는 근거가 되는데 3자구도에서는 그게 좀 무의미하다. 거의 힘들다. 예, 왜냐하면 송영길 의원의 이 3자구도의 버팀목이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스토리지 같은 거예요. 저장소. 저장소. 위험할 때는 이 저장소에서 꺼내서 쓸 수 있고 또 사실 전체적으로 이 선거구도에 있어서 김민석 후보가 무너질 때는 잠시 그 표가 정청래 후보한테 가지 않고 송영길 후보가 그것도 예. 저장해 놓고 아니면 나중에 그 저장량이 많아지면 송영길 의원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3자구도의 선순환이 정청래 후보에게는 확장성을 막아놓는 효과가 있어서 이게 곤욕스럽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3자구도에서 저는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지난 박찬대 후보의 양자 대결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3자 구도로 간다면, 그러니까 사실 선호 투표제가 된다면, 선거가 됐으니까요. 된다면, 지금 됐죠. 됐죠. 오늘 오늘 됐죠. 아침에 오늘 됐기 됐죠. 때문에. 청년 최고는 안 하는 걸로. 예, 못하게 그렇죠. 이게 당헌 당규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데 너무 좋다 말았네. 일단은 선호투표제 부분 때문에도 그렇고 3자구도에서는 정청래 측에서는 상당히 이제 계산식이 힘들 것 같아요. 야, 근데 그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됐잖아요. 선호 투표제가. 근데 정청래 대표는 물러났으니까 안 되고 친청으로 꼽히는 이성윤 의원도 사실 최고위 사퇴했고 여기 후보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럼 그래도 친청이 문정복, 박지원, 박규환 세 명이 있거든요. 3대 3인데 지금 서영주 소장 말처럼 그렇게 선호 투표제가 절대적이었다면, 그러니까 선호 투표제를 안 해야 됐다면, 그렇죠. 결선 투표제가 절대적이었죠. 결선 투표를 하려 했다면 이걸 안 받아주고 끝까지 우기면 되잖아요. 네. 받아줬다는 건 이분들도 눈치를 본 건가? 이게 눈치 태양이 봤다기보다 바뀔 것 같으니 나도 너무 막 나가서는 안 되겠군. 열세를 인정했다고 봐야죠. 더 이상 의미가 없겠다. 버티는 게. 이게 버티면 이긴다는 확신이 있으면 버텼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선 투표자가 100% 이긴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왜 물러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확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결선 투표나 선호 투표나 전 잘 감이 안 옵니다. 내가 볼 때 솔직히 그게 얘기해서. 그거야. 그렇죠. 네. 막 짜장이냐 정청래 간짜장이냐인데. 대표가 솔직히 짬뽕은 아니잖아. 아, 그렇지. 짜장이냐 간짜장이냐 차이. 맛있잖아. 아 그러니까 짬뽕은 아니라고. 그 완두콩이 들어가는 거죠. 간짜장은. 계란이 들어가는 거. 아니 동네마다 자 죄송합니다. 동네마다 동네마다. 이성윤 의원은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하죠. 예. 네. 그러니까 본인 선명성 있는 모습 보이면은 네. 5명의 최고위원 중에 1명으로 본인은 들어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 그러면 2028년 총선 앞두고 본인 공천은 뭐 이제 지킬 수 최고위원이니까 최고위원이니까. 그냥 자동 빵이다. 음.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는 확 질러버리고 세게. 그냥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한 25, 30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론조사를 보면 그 사람들이 본인을 지지하면 본인은 최고위원 되니까 거기에 이제 나 최고위원 찍어줘. 그것 때문에 던지고 세게 얘기한 것이 세게 아닌가. 한 거.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몰라 이제 정 대표 그냥 몰라. 알아서 해. 나 최고위원 될 거야. 나만 최고위원 되면 네, 돼. 그런 모습 보인 것이 아닌가. 저는 장성철 선생님 말이 좀 공감이 되는 게 저는 이성윤 의원이 이익 투표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맞아. 사실 선호 투표제냐 뭐 뭐 결선 투표제냐 이건 최고위원하고 상관없어. 그렇지. 그냥 뭐 당 대표들 알아서 할 일이야. 맞아요. 뭐 물론 뭐 선호 투표제보다 뭐 결선 투표제 해서 우리 내가 좋아하는 정청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결국에 청년 최고위원 트랙을 별도로 해버리면 그렇지. 최고위원 포션이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어. 5자리에서 선출직이 5자리에서 그렇죠. 4자리로. 이게 4등이냐 5등이냐 6등은 정말 다른 거거든요. 결과치가.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 내어주고 하나 받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선호 투표제로 하면은 사실 어떻게 장단이 있을지는 몰라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게 결선 투표로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김민석을 좋아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 선호투표를 한다면 2순위로 뭐 송영길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징검다리들이 있지만 이게 1대1 구도로 가버리면 이게 표가 다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조금 더 불리한 상황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 이성윤이 저렇게 확 질러버리고 이런 거는 저는 한민수 견제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민수랑 같이 친청이잖아. 그러니까 친청이 표가 갈릴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한민수가 비서실장도 하고 해가지고 조금 더 정청래 대표표를 다 많이 가져갈까? 아니다. 내가 이번에 확실하게 그냥 정청래 편 들어주면서 그 표 내가 다 먹겠다. 그러니까 한민수 견제용으로 이렇게 한민수 확 질러버린 견제용. 것이 아니야. 아니 나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세게 나가지 이해가 안 됐거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거 같아. 최고위원장 막 오늘 회의도 막 표결은 안 했죠. 어쨌든 들어갔는데 사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요. 게 그러니까 와. 내가 제일 친청이야. 그렇지. 이성윤 잘한다. 의리맨. 그러니까 뭐 한민수고 정청래 상관없어. 그 사람들 공천 받든 몰라. 나는 최고위원 돼가지고 내 공천만 챙기면 돼. 역시 이거 같아. 인간에 대한 탐구가 이렇게 심오해요. 최고위원 대응 공천은 확실해요? 그냥 아유, 그건 나만 살면 되라는 거지. 인간의 아무래도 기본적 본능을 아주 충실하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때 공천을 보면 최고위원들은 그냥 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냥 알아서 그냥 거기는 잘 정리해 주더라고. 그럼 지금 말씀은 이제 이성윤 최고가 이건 그냥 개인의 상상입니다. 뇌피셜인데 만약에 전당대회 결과가 8월 17일 날 나왔는데 정청래 대표는 안 되고 네. 이성윤 최고는 되면 네. 이성윤 최고의 첫 표정은 씩 웃는 거다. 지금 이 얘기인 거죠? 이렇게 하려다가 이제 이렇게 맞아 이렇게 웃으려다가 이렇게 한다는 네. 거죠. 화장실 가서 웃겠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어차피 각자 도생이다. 두 분 싸움도 재밌을 거예요. 그러면 친청계가 3명이 되는 거잖아요. 최민희? 한민수, 최민희, 이성윤. 이게 2명이 이제 파트너잖아요. 한 당 대표 그 계파에. 근데 이제 이번 선거는 친청계가 한 명이 정청래 한 명이잖아요. 근데 친명계는 2명이란 말이에요. 네. 고민정 이제 김보미 이 두 분은 이제 이 말하자면 통합하라고 봤을 별도고. 때 그러면은 친명계는 4명의 조합이 가능한데 최소 5명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파트너를 둘을 데려갈 거 아니에요. 아마 그렇죠. 김민석, 송영길이니까 둘 뭐 해서 중간중간에 하나씩 빼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친청계는 3명이면 이게 확실하게 가야 되거든. 그렇죠. 오더를 받아야 되잖아요. 뭐 하나는 1번은 뭐 최민희, 2번 한민수, 1번은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예. 이러니까 이 치열할 것 같아. 정청래 전 대표가 누구랑 손잡고 가느냐. 그러니까 어제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소통관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이성윤하고 이지은인가 저번에 대변인 대변인. 같이 따라가는데 지지자들한 끝까지 남아서 이성윤이 계속 이러더라고 막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오바를 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지. 살려고. 네. 거기 그- 한민수는 안 보여. 그것도 최고위원이 그러니까 현직. 현직 최고위원이. 그러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친명 쪽은 너무 많아요. 김영원, 박선원, 박성준, 그다음에 뭐 맞아, 김용, 이건태. 민정군 너무 보좌관, 많아. 이건태, 김용. 그럼 이거 정리 안 하면 다 사실은 원래 1인 최고위원 투표는 1인 2표제잖아요. 한 명이 2명 뽑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표가 예를 들어서 8명이 이제 경선을 하게 되죠. 나중에 컷오프를 한 다음에. 근데 이 8명이 이걸 나눠 가지면 불리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최고위원 1인 2표제로 안 갈 수도 있을 것 아, 같은데요. 네. 맨날 바꿔 룰을. 아직 결정은 안 됐다고 들었어요. 진짜? 제가. 네, 저도 1인 1표제로 보통 한다? 1인 2표제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1인 1표제로 가나? 그런 거. 그럼 더 불리해져.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최고위원이 흩어져가지고 흩어져서. 이렇게 분산되고. 근데 이모경 의원도 출마하잖아요. 최고위원. 고민하고 있네. 네, 그러니까 고민하고 고민이에요. 있어. 그럼 저기도 이제 어쨌든 여성도 흩어지고 그래서 어쨌든 교통 정리는 좀 될 것 같아요.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민주당 얘기는 보안 수사권 오늘 의총서 논의 안 되는데 어디로 갈지 이걸 제가 질문 넣어놨는데 의총 논의 끝나면 목요일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얘기하죠. 보안수사권은 워낙 길고요. 긴 일단은 거니까. 또 정천희 전 대표가 닥치라고 있으니까 일단 좀 닥치고 있어야 닥치고 될 좋았어요. 방금 멘트 좋았어. 좀 닥치고 있어야죠. 준비하고 있었구만. 친청입니까? 아니 일단은 닥치라니까 무섭잖아요. 저기 닭 한 마리 사다 주세요. 베레네. 죄송합니다. 일단은 뭐 닥치고라고 하니까 소영주 소장이 닥치라고 하니까 보안 사건 일단 닥치고. 제가 안 했다니까 정청래 전 네, 대표가 정청래 대표가 닥치랬다니까. 닥치랬다. 딴지 게시판에 민심의 척도에다가 네. 가만히 있어야 돼. 김호주 씨는 이거 여기서 또 무슨 검찰 얘기 나오는 게 음모론이다. 누가요? 아닌 것 같아. 에휴 무슨 음모론이야. 피해자가 있는 거 지금 장흥희 완전히 사건은 꺾였어요, 피해자가 그 있는 사람. 건데. 완전히 지금 꺾였어. 여성 2030 여성들이요 이 보안수사권 이 폐지되면 본인들한테 그럼. 피해가 올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쵸. 장윤기 사건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서 그들의 어떤 두려움을 해소를 해줘야죠. 정치권이 그런 좀 친절함이 있어야 되지. 그냥 우리끼리 그냥
닥치고 그냥 지금 당장 해야 돼 이런 것들이 과연 박지원 이게 의원도 나중에- 감을 많이 잃으신 것 같아. 뭐 구덕이 무서워서 뭐 장을 못 못당 당고. 그냥. 해필부터 장이야, 장윤기. 음. 그럼 국민이 그 연관 검색가. 국민이 구덕이냐고. 그런 거 그래서 또 아니에요? 이제 한동훈 피해자가 구덕이란 말이야. 얘기했죠. 딱 그 생각 들잖아요, 벌써. 하여튼 저도 박지원 의원의 그 멘트에 대해서는 뭐 동의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내일 물어보겠습니다. 아, 내일 나와요. 나오세요. 네. 네. 이런 말 맞습니까? 물어볼게요. 구덕이는 누굽니까? 왜 이런 걸 예상 못했습니까? 그냥 나가시는 정치 거 아니에요? 구단이라며. 요즘 구급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구급이라고? 네. 저기 그 국회의장 떨어져서 아, 구급으로 그래요? 자기는 떨어졌대.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보안사건 문제는 이제 제가 목요일 날 또 의총 결과 또 민주당의 진행 상황을 보고 본격적으로 또 얘기를 해보고요. 조국 전 대표입니다. 뚜둔. 조국 전 대표가 이젠 그 무섭노를 아이돌의 노에 대해서 무섭노 이랬다가 리센느 이게 이제 논란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인기를 막 끌려고 하는 이제 이 중소들로 불렸던 이 아이돌 리센느 그룹에 대해서 뭐하냐 이 비판이 많았는데 그러자 최근에 12일 날 저는 어떤 글에서도 리센느를 언급하거나 겨냥한 적이 없다. 리센느 야호. 진짜요? 야호가 일본말로 안녕 이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안녕. 저 야호가 우리말이 아니에요. 야호. 어쨌든 응원하는 거잖아. 네. 저거는. 아니 산에 올라와서 야호 그게 많이 나왔지. 써 있어 마지막 문장에. 그러니까 이 야호는 리센느 안녕, 그 거제. 거제 일본 그게 사람들한테. 합쳤잖아. 예, 네. 그 말을 그 멤버가 일본 출신이 있어서 그 야호를 쓴 거고. 이러고 거제 가잖아. 나 거제 시민들한테 혼나 지금. 거제 야호. 거제 야호. 근데 근데 지금 본인은 리센느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한 적이 잘못 없다라고 이해했나? 하는데 우리가 잘못 이해한 거야. 처음에 리센느의 말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노는 그냥 일베식 표현이다. 그래서 이런 거 쓰지 마라. 그런 했잖아요. 라는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나온 게 경남 MBC PD가 그 얘기를 한 직후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이거로 얘기하지. 그러면 리센느가 그랬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 사실은. 그 근데 하고 많은 리센느를 말 뭐라고 중에.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서. 이런 표현인 거예요. 조국이 강성필은 나쁜 놈이다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나쁜 사람으로 보여요라고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럼 결국은 나쁜 놈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싫은 거예요. 그렇지. 특히나 2030들은 이런 것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솔직하지 않다고 표현을 해요. 이런 걸왜 그러니까 하지?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솔직함과 정직함하고 이 2030이 생각하는 정직함, 솔직함은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또 뭐 리센느, 야호 이런 표현도 너무 좀 닭살이에요. 그렇지. 본인이 쓰지도 않은 단어. 언제부터 리센을 안다고? 그래서 안 그랬으면 그래서 SS를 그러니까 누가 박지원 의원이 그랬다든가 조국 해외 가라. 저는 해외 안 가도 돼요. 그냥 SNS만 끊으면 돼요. 스마트폰을 뺏어야 된다. 그렇지. 저는 이 그 박상태 실장님의 명언 조국 전 대표에게는 스마트폰을 뺏어야 된다. 아니면 본인이- 투지폰으로 바꿔라. 아, 그러네. 투지폰 괜찮네. 투지폰으로 해서 못 올리게 SNS를 하는데 본인이 크려면 일단 이게 SNS 활동을 안 해야 저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네. 최근에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조국 대표가 30번을 SNS 네, 올렸다며요. 그랬다며요. 저는 일주일 거기에 새. 주목해요. 이분이 불안한 상태구나. 아, 그렇지. 왜냐면 지금 나한테 관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어떤 여성한테 이제 이렇게 교제하는데 전화를 해요. 부재중 한 두세 번은 남기는 거는 관심이지만 밤새 30통을 해요. 어떤 느낌이에요? 무섭죠. 지금 술 먹고 그러는. 조국 전 대표가 그런 일을 벌이고 있어요. 본인에게 반응을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반응할 때까지 올리는 거예요. 30번을. 이제 막 무섭노. 이게 통한 거구나. 인제 통화가 30분만. 무섭노. 이거야?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어. 정상 범위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게 뭔가 집착을 하는 듯한 느낌. 이 사안에 대해서 나에 대한 관심을 왜 안 보여? 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저 말씀한 대로 해외에 가서 조금 심신의 안정과 아니면 템플스테이를 원한다.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 휴대폰 투지폰으로 투지폰으로 가지고 가서 템플스테이. 저는 경북 의성군 출신 이 경상도 말 네이티브 스피커입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막혀서 제가 조국 대표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국 대표, 니 웨이카노 잘못했다 안 하고
실없는 소리만 하노? 언제 정신 차릴라 하노? 조국 대표 야호. 안철수 의원 아. 요즘 뭐 한동훈 의원과 막 갈등을 벌이고 있어요. 요것도 기사를 하나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원 재판 증언 관련해서 한동훈 영구 복당 금지시켜라. 당의 얼씬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의 얼씬도 마십시오. 저게 우리 당이에요. 우리 당이 얼씬도 말라요. 그렇죠. 우리 당의 국민의힘에 그러면서 또 요 얘기까지 제가 해보면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가 장성철 소장의 방송에서 한동훈 그냥 창당해라. 이거 국민의힘 안 되겠다. 네. 요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봅니까? 일단 그걸 좀 풀어주시면. 근데 김종혁 최고위원 오늘 같이 뭐 얘기를 해봤는데 예. 한 번도 뭐 팀 한동훈에서는 창당 얘기는 한 번도 그렇죠. 해본 적이 없다. 없지. 뭐 그런 얘기하고 가능성이 없다. 예. 그리고 불법적인 비상경 옹호한 그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나가야지 예. 우리가 왜 나가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조갑재 대표 생각은 그냥 한동훈 대표가 그만큼 정치적인 역량이 커졌다. 창당해도 창당도 할 수 있을 만한 따라올 그 얘기죠. 만큼. 그 지역적인 기반도 이제 생겼고 있고, 의원들 세도 있고, 있고. 국민적인 인지도 지지도도 높아졌고 높아졌고. 창당을 할 만큼 지도자급 인사로 거듭났다. 그 얘기를 좀 강조하신 것 같아요. 이제 뭐 시비 걸 게 없으니까요. 뭐 뺏지도 못 달았는데 이런 얘기 이제 뭐 자기 선거도 안 치러는데 이런 얘기 없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조갑재 대표 정도 되시는 분이면. 근데 실제적으로 플레이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또 다른 얘기죠. 이 상황에서. 근데 이제 지금- 안철수 얘기를 좀 하고 예. 싶은 게 안철수 너무 감정적이에요.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감정적으로 변하는 얼씬이라는 단어에 좀 얼씬. 주목해요. 얼씬. 얼씬. 이게 그냥 그림자라는 뜻이잖아요. 너는 노천 이후에 얼자 들어간 건 간만에 들어봐요. 글쎄 말이에요. 저는 우리 당의 우리에 집중했는데. 근데 이건 대단히 적통이네, 모욕적인 적통. 얘기예요. 모욕적인 얘기. 감정이 들어가는. 그렇죠. 물론 그 전에 한동훈 대표가 저 안철수 대표 거짓말 하지 마라 막 그러니까 거의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응한 것 같은데 조금 좀 점잖게 얘기하고 차라리 한동훈 그래 빨리 복당해라. 같이 우리 경쟁하고 나랑 보수 붙어. 살리고 개혁하고 쇄신하고 이거 경쟁하자. 이러면은 더 점수 올라갔을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돼. 안철수 의원도 이제 당권에 그렇죠. 있어서 그렇게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한동훈은 나가라, 맞습니다. 오지 마라, 뭐 이런 얘기인 그거 거죠.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고난이 있는 사람이 자기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좀 그래도 안철수가 얼씬거리지 마라고 했으니까 얼씬 못하겠네라고 이제 다음이 이어지는데 이분이 그럴 고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공허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 당 그 우리에 저는 꽂혔다니까요. 우리 공화당? 아니 적통. 언제부터 우리 당이냐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진짜로. 제가 뭐 당에 오래 있었다 이게 아니라 그런 표현을 쓰기에는 좀 어색하지 않아요? 굳이? 우리 당에 근데 우리 그렇잖아. 당이 훨씬 더 맞지 마라. 예를 들어 김용남 됐다. 그래 거기까지 하지 마.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예를 들려고 그런 건데 김용남 의원님 미안해요. 예. 일단 제가 봐서는 요즘 정치권의 트렌드가 여야를 막론하고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긁히면 못 참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공이 있다고 했고 2011년도에 안철수는 그래도 새정치로 붐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15년이 지난 안철수는요 그냥 감정적이고 긁히면 못 참는 그런 정치인이 돼버렸어요. 솔직히 그냥 점점 더 작아지고 있어요. 발전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뭐 얼씬도 하지 말아라. 저는 굳이 얼씬한 말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한동훈 의원은 폄하하고 싶어 한 거야. 폄하하고 싶었고 본인한테 이제 그 이제 12.3 때 최근에 추경호 의원에 대한 그 증언과 관련해서 좀 논박이 붙으니까 예.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안철수 의원한테 뭐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저는 반대로 한동훈 의원의 영향력이 국민의힘에서 점점 커지고 있나? 왜 자꾸 꺼내들지? 그러니까 그걸 봤어 내가. 그러니까 영향력이 그 쇼츠를.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으면 이 얘기를 영향력이 없으면 그냥 뭐 뭘 하든 말든 신경 안 쓸 텐데 얼씬 말아라, 뭐 올 생각도 말아라, 뭐 차라리 창당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창당하면 응원하겠다. 점점점 프레스가 오나보다라는 생각을 좀 반대로 하게 돼요. 저도 비슷한 거 느껴요. 아까 우리 고삐리 PD가 한 그 2호선 당무검사위원장이 저를 페이스북에 이름을 탁 대가지고 아까 그 얘기했어요.
뭐라고 저 봐요. 저 무슨 말인지 한국 동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2호선 당무위원장이 당무감사위원장이죠. 예. 당무감사위원장. JTBC 한국 동사. 아, 저는 장기백수의 새로운 직위인가. 그러니까 앞전자는 네. 뭐 저를 모를 수는 있죠. 윤희덕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만 기사 내용을 보니 그저 모 정치인 개인 호의 군조 수준인데 고맙습니다. 군이라고 그래서 저는 전현을 얘기하는 거구나. 전. 그러니까 이제 현을 못 구하는 건가 안 구하는 건가 현재.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 좋아. 음. 근데 뭐 종편을 뭐 그래. 근데 뭐 백수? 장기 백수는 아니에요. 장기백수 이분은 기여반 양반이. 전 종합소득세 많이 내요. 어. 기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다 있으니까 네.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뭐 변호사만 직업인가? 근데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이호선이라는 분은 저기 좀 이 사회적인 일반 상식이 부족하신 분 같아. 그러니까 현직만 패널을 쓰는 게 아니라 전직도 능력이 있으면 쓰는 거고 전직이 훨씬 더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전직들을 많이 쓰는 거다. 그러니까 미디어 대변인데 안 쓴다는 얘기 같아요. 아니 국민의힘의 미디어 대변인 수준이 솔직히 미디어 대변인이라서 그냥 구색 맞추기로 쓰는 거지. 이호선 저분은 자당의 그 대변인들을 좀 수준을 높이는 게 더 우선일 것이다. 해시태그 보세요. 한국 동사는 뭔지 모르겠고 너절리즘. 그러니까 이분이 저널리즘을 이제- 너절리즘이라고 쓴 거죠? 예. 어. 그 전직이 사법고시 현직. 출신의 국민대 법대 교수님이신데 당무감사위원장인데 계엄을 옹호했던 그렇죠. 전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 집회 나와서 마이크 잡았잖아요. 근데 일단 뭐 굳이 우리가 그냥 얘기하시는 거 그냥 냅두고 그래요. 2호선은 3호선이 대응하게끔 하죠. 아침에 이만큼 왔어 문자가. 괜찮았어? 이분이 이거 올렸다고. 야, 1호선이 더 낫지. 형이 아, 아니야, 아니야. 사무소. 사무소 뭐, 괜찮아. 사무소 좋아. 좋아. 이런 거 좋아. 2호선은 뭐 3호선 압구정역 있잖아요. 신사역 정도에서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2호선은 순환선이라서 답이 없어. 계속 돌아? 계속 돌아. 나는 2호선이 또 2명이야. 그러네. 2호선 선생님한테 교육받으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3호선에 졌네. 사무소이 최고야. 한국. 3호선 항복. 내가 계속 검색했어. 잘했어. 기분이 씁쓸합니다. 어제 경찰서도 갔다 오고. 이분도 긁혔어. 긁혔으니까 뭘 얘기했는 줄을 잘 윤희석 모르겠는데. 전 저는. 대변인에게 긁혔군요. 뭐라고 했어요? 저 사람. 아니 그냥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 측에서 고소를 했다. 한동훈 의원이 고소를 했었다. 1월 8일 날 그 얘기하면서 잘못된 사실을 블로그에 올려서 거기에 걸린 거다. 뭐 입건됐다 이 얘기했거든요. 사실 국민의회에서 대변인 제일 오래 한 분이 이분이에요. 윤석 대변인. 종신 대변인 할 뻔했죠. 윤종신? 아니 그러니까 종신 대변인 할 뻔했지. 그거 말고 딴 거 시키죠. 알겠습니다. 일단 필연적 실패 요즘 뜨고 있는 어제 이후로 뜨고 있는 말이죠. 누가 얘기했죠? 육개장. 예? 육개장. 육개장이요? 네. 육개장. 육개장. 네. 깨작. 깨작. 깨작 얘기하는. 아, 육개작. 육개작. 열흘 전에 얘기하고 또 그래요? 깨작. 저는 알아요. 사실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건데 그제 녹화하고 어제 공개된 매부쇼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의 여러 가지 부분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 개혁 안 하고 있다. 당무 개입 의심간다. 그리고 정계 개편 얘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필연적으로 실패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유 작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루어진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예,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일단은 검찰 개혁을 안 하고 있다.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입장을 명확히 얘기해야 된다. 이런 논리였는데 요게는 요즘 제가 쭉 오전에도 다른 방송을 해보니까 여당 패널들이 더 분개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당 패널들이요? 네. 여당 당원들이 분개. 일단 소용주 민주당원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이 발언은요. 필연적 실패.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예. 쉽게 풀어주면 이거는 저주예요. 저주. 근데 이제 필연적 실패의 단어를 보면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사하겠구나. 유시민 작가의
말로가 보인다. 말로가 보인다. 필연적으로 실패할 겁니다. 예. 그게 대상이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유시민 작가.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밀고 있는 팀들이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드립니다. 예. 인상 비평을 일단 들었고 약간 구체적으로 혹시 논박이거나 동의하거나 이 강성필 대변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시민 전 의원을 정당 브레이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는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개혁국민 정당 만들었어요. 예. 뭐 잘 안 됐죠. 2003년도에 열린우리당 만들었어요. 잘 안 됐죠. 그다음에 2007년도에 대통합 민주신당 만들었어요. 예. 또 잘 안 됐죠. 그래가지고 2011년도에 통합진보당으로 또 갔어요. 또 잘 안 됐죠. 2012년도에 진보정의당, 지금 현재 정의당입니다. 예.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아직 저희 민주당 당원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우리 민주당을 이 분열로 만들고 브레이크 예.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 결론은 이분이 왜 이러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예. 이슈가 있을 때마다 유시민 전 의원을 불러가지고 물어봤대요. 예.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는 그거 안 물어본대요. 안 물어봐서. 네, 그래 삐졌나? 알겠습니다. 삐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장수영님? 저는 우월한 자의식에 의한 확증 평양 이렇게 좀 정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싶어요. 내 말 안 들어가지고 화가 많이 났다 그런 것 같고 단어 선택이 상당히 과격하고 자극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패, 망해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대통령이 상당히 집권 초기부터 의지를 갖고 해왔던 외연 확장을 예. 그게 구조적 확장이잖아요. 구조적 그거를, 다수라고 이제 표현했죠. 네, 수준 낮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말 안 들어서 나도 화났어. 투덜이 스머프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예. 생각도 들고. 윤희석 뭐 다 예. 공감 가는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뭐 특별히 보탤 건 없고 20대 중반의 나이에 항소 이유서를 썼었던 그 자의식이 예. 아직도 발현되고 있다. 본인은 무오류고 당신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어서 정말 답답하다. 예. 그런 거. 그리고 역대 어느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육성으로 비판을 한 사람이 있었던가. 뭐 사석 빼고요. 예. 이렇게 방송으로 그건 뭐 여야 가리지 않고 없었잖아요. 독재 정권 시절에도 뭐 제야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는 뭐 그때야 뭐 집회에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야라는 개념은 이제 사라졌잖아요. 예. 야 너무 세서 너무 세서. 저도 참 야당에서 볼 때도 이건 엄청 센. 너무 세죠.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방송에서 이란이 생각난다. 이란의 신정 체제. 예. 그러니까 이분은 호메이니나 하메네이 정도 되는 거고. 그 밑에 이제 선출된 대통령은 예. 뭐야 이거 우리 지금 혁명 수비대 있는데 말이야. 해제시키한. 뭐야 도대체. 그 옛날에 예. 이란의 아마디네자드라는 대통령이 8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도 뭐 어떻게 뭐 이스라엘에서 뭐 그 사람 옹립하려고 했단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약간 개혁 성향이 있었어요. 지금 정치를 거의 못 하고 있거든. 뭐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예. 예. 일단 뭐 전체적으로는 인상 비평을 해줬어요. 네. 근데 이제 내용 그러면 사실 또 그렇게 되면 네. 유시민 작가가 뭐 반박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렇게 막 뭐라 얘기만 한다고 하니까 반박을 제가 이제 요청하는 건 이제 유시민 작가의 A 주장이 뭐 맞다 또는 틀리다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두 가지를 저는 짚고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대부분 보면은 그 본인의 그러니까 필연적 실패를 딱 규정해 놓고 예. 결론을 미리 도출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들을 나열한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가 아니라 실패해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을 넣어놓고 거기에 짜맞추는 논거를 넣느라고 논리가 왜곡되고 굉장히 오류가 많다. 첫 번째 보안수사권. 보안수사권. 그러니까 검찰개혁에 대해서 대통령이 미온적이다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원치 않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예.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만큼 원했던 사람 없어요. 야당 대표 시절부터. 그리고 수사기소는 분명히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주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원치 않은 것처럼 규정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수사권이 이번 전당대회의 하나의 좀 가장 핵심 포인트에 논쟁거리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의 선명성을 정청래 전 대표에게 던져주면서 예. 당원들에게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원치 않고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것 같으니까 당원들께서 응징해 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그 선동가적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궤변적인 어떤 예. 주장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운 일은 밑에 참모들한테 던져놓고 그리고 인기 끌릴만 자신이 한다. 이건 예. 이제 마키아벨리즘이라는 얘기하는데 마키아벨리즘은 그렇지 않아요. 예.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사실 조금 위험 부담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의 분산. 이건 이제 좀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냥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들한테 뭐 어려운 일을 시킨 적이 없고 본인이 다 해요. 예. SNS의 모든 문제들을 다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실행 여부만 체크하는 것뿐이지. 예. 사실 칭찬받을 일 본인만 하고 칭찬 안 받을 일 본인은 안 한다. 이 논리는요. 이 또한 본인이 그냥 규정하고 들어가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기적인 사람이고 결국에는 자기 살자고 남의 밑에 사람들은 고생시키는 사람이다. 예. 이 이제 말하자면 그런 규정을 하기 위해서 마치 군주론의 어떤 마키아벨리즘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 있어 보이니까. 근데 이 두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정확하게 궤변과 선동 두 가지를 다 섞어서 지금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전부 틀렸다라는 거. 논거가 틀렸다라는 거고요. 농구가 아예 작가의 잘못된 주장이- 규정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도 다른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예. 구체적으로 그분이 주장했던 걸 제가 다 이렇게 좀 적어오고 다 했는데 예. 공부를 하셔도 그거를 일일이 이렇게 뭐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다 그냥 거짓말스러워서. 그래서 저는 계속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예.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사회 연구소장님 예. 앞에서 이런다라는 아니, 걸 아니, 원래 제가 이 사람 분석은 여기 아니 근데 또 제가 심리학적으로 워낙 죄송하고 그 심리를 잘 아세요. 심리를 워낙 정치권에 또 오래 오. 굴러다녀서 굴러다녔어요. 저 알이 굵어요. 굴러다니니까. 알이. 힘들으셨겠네.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한 거예요. 자기 충족적이야 이다.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희들은 실패할 거야라고 계속 아.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런 저주에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의 무력감을 해소하고 싶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래도 문재인 뭐 노무현 이런 분들은 나한테 여러 가지를 상의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나랑 상의를 안 해. 그게 들어가 있다. 왜 나를 안 찾지? 연락 왔네. 기분 나쁘네. 내가 이 정권하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욕이나 할까? 막 고민하다가 예. 이런 식의 저주를 퍼부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렇게 저주 퍼부잖아요. 이러해서 당신들이 실패할 거야 그러면은 그 보통 사람들 위축돼. 예. 불안감이 막 어. 많아져. 예. 그러고 난 다음에 트러블이 더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나중에 진짜로 어느 순간 실패할 경우가 올 거예요. 잘못된 예. 경우도 있지. 그럼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은? 내가 맞췄다. 그거 내 말이 맞잖아. 어. 이러려고 지금 이러한 저주의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참 나쁜 습관인 게 뭐냐면 본인 아니고 다른 사람들 다 정말 폄하하는 거 수준이 낮다 깔본다 무시한다 이런 거 나는 이렇게 가치와 철학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뭘 알아? 마키아벨리즘 얘기하잖아요. 예.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거 아니에요 결국엔. 과정은 중요치가 않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것들 폄하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유시민 작가, 유시민 뭐 저자, 뭐 진보 진영 내에 어떠한 사상가 이런 거로 인정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냥 트러블 메이커. 트러블 메이커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똑같다니까요. 제가 항소유서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85년도에 예. 쓴 거거든요. 이분은 59년생이에요. 26살 때 쓴데 뭐 기계는 훌륭했어. 그때 이제 젊은 시절이니까 이거 보면요. 그게 이제 뭐냐면 민간인을 뿌락지로 오인하여 뭐 폭행했는데 서울대 여기에 뿌락지 관여됐다. 사건이죠. 그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 피고인은 이 항소의 목적이 무죄를 주장하거나 1심 선고형의 과중함을 애소 그러니까 슬프게 느껴서 그 호소하는 예. 그런데 있지 않다는 점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딱 한 다음에 뭐라고 하면
그러나 본 피고인 자신도 조사를 위한 감금에 명백히 찬성했으며 뭐 하면서 흔쾌히 감수한다 하지만 거기에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부도덕한 자에 대한 도덕적 경고와 아울러 법을 어긴 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하며 허위 선전에 파묻힌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주어야 한다. 슬픔도 예.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여기서부터 막 규정을 막 지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에서 막 50년, 40년 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 이재명 정부가 하는 일은 여기 안 맞는 거예요. 막 세례를 퍼부어줘야 돼. 아. 그래서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야. 예. 그러니까 막 호소를 하고 싶은 거야. 또 다른 항소이유서 나온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분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라. 제가 여권에 드리는 말씀은 이분도 그런 얘기할 자유가 있고 어느 정도 논거도 있으니까 이 정도로 소화를 해야지. 유심 때 망했다. 매불쇼가 큰일했는데 이렇게 가면은 그 프레임에 계속 갇혀가지고 못 빠져나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러면 강성필 대변인이 얘기한 것 정도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 예, 거예요? 이분을 너무 크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는 여러분들 자신 아닐까. 맞아요. 하나만 얘기할게. 하나만 네. 먼저 얘기할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참전한 거는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를 당대표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참전한 건데 예. 그 이제 문장이 뭐냐면 지금은 당대표 선거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명픽을 넣으려 한다.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본인에게도 나라에게도 해가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예. 딱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정청래 찍어줘. 김민석 X야. 결국에는 이 말을 알려주기 위해서 참전했다. 내가 한 발짝 타이밍을 뺏겨버렸네. 왜? 그 얘기 하시려고. 방금 딱 그 얘기 제가. 아 미안해. 이제 나 그 뒷담화하고 뒤에 있을게. 맨 뒤에 나온 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당이 대통령 권력 안에 지배되면 해체된다. 망한다. 근데 이제 저는 어제 유시민 참치해체. 전 의원 방송 보면서 결국에는 이 유권자들, 당원과 지지자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예. 막 형용사, 막 부사, 수사를 막 쓴 거예요. 그것도 뭐 민주당의 뭐 이재명, 뭐 이재명의 민주당 이런 것도 다 그런 거의 일환인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걷어내고 보면 뭐가 남냐면 속내를 제가 본인도 근거 없이 막 억측했으니까 예. 본인은 조국 전 대표를 대선 후보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민주당하고 조국 신당하고 합당을 해야 돼.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당대표가 되어야 돼?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어야 돼야 된다. 저는 이 논리가 있다고 봐요. 어.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한 거죠. 음. 왜? 바로 말하면 좀 속내가 드러나니까 예. 착시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검찰 개혁도 잘 안 됐고 인사도 실패했고 거기에 당무개입까지 했네. 이런 대통령 잘못된 길로 가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대통령이 제대로 온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지. 예. 그러면 어떻게 다시 정청래가 당대표가 돼야 되고 그래야 합당하고 그래야 조국 전 대표가 조국 전 대표. 대선 후보가 되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 그 촉법과 용역과 원주민들이 예. 이제 유시민 전 작가 이야기는 이제 오늘까지만 하고 끝내야 돼요. 끝내야 된다. 이걸 더 해주는 게 저는 그 속셈에 놀아나는 거라고 봐요. 그냥 한 명의 평론가일 뿐이 이제 비평가라고 했으니 한 명의 비평가일 뿐인데 굳이 그걸로 이슈 삼을 필요는 없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하나 먼저 보여드리면 아유 온 건 아니고요. 사실은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거는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보안수사권 논쟁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완전 정의라고 해서 전제로 하면서 모든 게 출발점이거든요. 보안수사권을 검찰에 폐지하는 게 정의다. 근데 진보적으로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예 이분들은 너무 정파적이라고 생각하는 민변에서 얼마 전에 자체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민변 변호사들 약 7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게 있는데 민변 변호사들의 67%가 보안수사권을 전면이든 또는 부분이든 존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보안해서 볼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전면 폐지는 민변 변호사 이게 지금 여론조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민변 변호사들의 대상으로 여론조사예요. 31%만 전면 폐지라는 겁니다. 거의 67%가 존치의 의견을 가지고 있네요. 계산 빠르네요. 67% 맞아요. 뭐 대략 뭐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변협도 아니고 민변의 의견이 저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쨌든 유시민 작가는 이거는 무조건 악이다라고 규정하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 않나. 거기에 긴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가 원래부터 시작했던 검찰 개혁을 생각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쭉 길게.
그럼 또 사람들이 또 듣다 보면 우리가 글로 보는 거랑 또 듣는 거랑 다르니까 또 맞네. 초심으로 돌아가야지. 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피해자 입장을 생각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예. 부분 존치 논란도 저는 굉장히 비겁하다고 봐요. 뭐 특정 범죄에 대해서 그 피해자들은 약자니까 예. 보안 수사권 주자는 얘기는 그 자체가 언어 도단이에요. 그렇죠? 범죄 피해자의 경중이 어디 있습니까? 예. 존치면 다 제가 존치해야지. 범죄 피해자가 됐다. 그러면 저는 약자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말씀이죠. 당신은 박성태니까 강자니까 보안 수사 안 해도 돼. 저 이 좀 얘기잖아요. 약해 보이지 않아요? 아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논리도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수사를 더 받게 해주면 좋은 겁니다. 강자든 약자든. 예. 저 국가가 나를 대리하여 피해자가 직접 자력구제할 수는 없으니까 그 논리를 어떻게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를.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검찰 안 묻은 분들로 보안 수사청을 만들어라라는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제발. 그러니까 이제 이 보안 수사청까지 만들려는 이 말하자면 비아냥이거든요. 아니 예. 비아냥 아니에요. 아니 이게 진짜로. 따지고 보면 그 정도의 이걸 얘기를 들을 비아냥이라고. 정도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수기 과정이에요. 완전 존치를 할 건지 부분 존치를 할 건지 폐지를 할 건지 이 세 가지를 놓고 얘기하는데 이게 따져보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예. 수기를 해야 되고 완전 존치와 부분 존치 아니면 완전 폐지 그러면은 야당인 국민의힘도 들어와서 얘기해봐. 예. 이 과정을 하라고 지금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원래 그렇죠. 왜 그러냐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되겠는데라고 대통령은 생각한 거고 결국에 지금 유시민이나 정청래나 그다음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선악으로 나눠가지고 내가 맞다 내가 틀리다의 얘기만 하는 거지. 예. 막상 대상이 국민들이 피해를 입느냐 없느냐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유시민 작가도 그 얘기는 안 해요. 보안 수사권이 이거를 둠으로써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는 논문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뭐 유 작가님 보면 그들만의 리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생이 없고 검찰, 그러니까 마치 이제 좀 중세로 따지면 뭐 농노나 서민들, 중소상공인들 쭉 있고 막 그런데 저 위에 기사단끼리 저 놈은 나쁜 놈이야. 뭐 교황이나 뭐 이쪽이랑 싸우든지 그쪽 담론만 있어요. 지금 차라리 그쵸. 뭐 고용의 문제랄지 AI의 통한 양극화, 무슨 부동산 문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늘 지금 검찰만 가지고 그리고 보안 수사권은 사실은 서민에 대한 문제고 권력 간의 이 문제는 사실은 특수수사예요. 인지수사 분야인데 이건 이미 중수청, 기수청으로 나눠졌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쭉 담론이 그러면 뭐 정청래 대표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그들만의 리그다. 이 안에 서민들 유권자라는 담론은 없어요. 그게 저는 항상 좀 이게 너무 귀족들 간에 무슨 논쟁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생각 좀 들고. 저 생각이 그래서 정말로 검찰 개혁에 있어서도 유시민 전 의원은 정말 검찰 개혁이 되길 바라는 사람인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본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검찰 개혁이라는 그러니까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예민한 문제를 그냥 꺼내 가지고 부추기는 것밖에 안 된 것 같다. 그러니까 팩트도 좀 틀린 게 아닌가 그렇게 봐요. 팩트 두 개 틀렸어요. 제가 지적하는데 정원호 서울시장을 시장 후보를 얘기하면서 명픽이라서 졌다. 명픽이라서 졌다는 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서울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픽을 했기 때문에 안 찍었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논거도 없을 뿐더러 두 번째는 대통령이 민주당을 지배하는 듯한 뉘앙스. 민주당이 대통령이 지배당하면 망한다. 그러면 당무 개입했다는 걸 규정해 버려요.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열거를 하면서 김인석 총리, 예. 조정식 국회의장, 정원호까지 올라가서 이 명픽들이 실패하고 이런 부분들이 망해가는 지름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또한 따지고 보면은 이게 거의 이낙연식이에요. 대장동권 아니 이낙연식이에요. 대장동권 던지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옳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걸 던져놓으면 이제 대통령이 당무 개입했다는 부분들이 우리 진영 안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이나 보수 편들은 봐라 당무 개입했잖냐 대통령이 아니에요. 내 반론을 내가 한단 말이에요. 아니 너네 빅스병이 유시민 씨가 그러지 않냐 하면 할 예. 말이 없어요. 그러면 두 번 해명을 해야 돼요. 유시민 씨는 있어서 틀린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요.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씨가 어제 매불쇼에서 얘기한 것은 거의 이낙연의 길을 가는 수순이 되는 것 같고 제가 이제는 유시민에서
예. 저는 성을 좀 바꿔주고 싶어요. 음. 시민 깨있는 시민 정신이 없어요. 무시민. 없다.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아, 그 명문이었어요. 예. 앞에 좀 보면 잠을 설칩니다. 2시간 잤습니다. 아, 오늘이군요. 오늘 아침 새벽에. 예.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라고 했고 위에 메뉴에 보면 분명 진보적 지식인인 유시민 작가는 누구를 대안으로 두고 이제 갓 1년 지난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어댈까? 정청래. 조국. 조국, 정청래. 야, 정말 옛날 얘기 하셨네. 예. DJ 때도 엄청나게 흔들어댔다. 당시 비서실장이었잖아요. 본인의 스승인 조순, 경작가. 예, 조순 교수를 나중에 이제 서울시장 했었죠. 조순을 대통령 후보로 밀고 DJ는 흔들었다. 저 기억을 못 이상까지. 했는데 저런 일이 네. 있었구나. 저분 아, 제가 이미 말했는데 죄송해요. 역사지 역사. 유시민 씨는 그래서 그 김대중 대신 조순, 조순, 김용남 대신 조국, 조씨를 조씨를 좋아하시네. 그 조 씨의 외자. 외자. 아 그러네. 그러면 김강호 좀 안 맞나? 그러면 한자는 다른데. 조심해야 그 조자가. 아 그안 달라요? 그것까지 알고 계세요? 조순하고 조국은 한자가 달라요. 여튼 야. 그랬습니다. 아, 뭐야 갑자기 이게. 여기까지 읽어줘야지. 이거- 예. 뒤에가 중요해. PD님. 뒤에가. 네. 그렇지. 뒤에가 중요해. 뭐 집권 2년째는 DJ 정부 집권 2년째는 하야론에 이어 정신 이상설도 제기했습니다. 그의 폐악질 회방에도 불구하고 DJ는 역사적 국민적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었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전 개인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제일 존경하거든요. 저도 제일 좋아요. 그때 이제 대기업의 구조조정, IT 투자 이걸 통해서 한 20년 먹고 산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박지원 의원이 얘기하는 규정을 지으시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러니까. 박지원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네, 다른 생각도 어쨌든 있겠죠. 예. 박지원 의원은 그런 DJ를 정신 이상설까지 제기했다라고 하야라고 그랬어요. 하야. 맞아. 그러니까 저기 딱 보면 지금하고 거의 이제 이 대동한데 집권 2년째 흔들었거든요. 지금도 딱 집권 2년째 흔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결말이 뭐냐면 이 유시민 씨가 흔들면 성공해요. 성공. 그러니까 제가 봐서 이재명 대통령의 길은 성공한다. 근데 이 DJ 정부의 어떤 이 국정 기조랑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가 거의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제 3의 길. 이게 지금 구조적 다수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그때 유시민 씨를 조금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 변이 있다. 박지원 의원의 저 소회는 본인이 이제 당사자격이니까 예. DJ 정부 때 가장 힘센 비서실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험치가 많고 느끼는 게 많으시니까 저 정도 쓸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유시민 씨가 왜 자꾸 같은 진영 내에서 이런 분란을 일으키느냐는 문제의식인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크게 보시지 마시고 이 전당대회 끝나고 당선자를 분명히 만들 겁니다. 정권에서 분명히 이게 뭐 개입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할까를 대비하면서 얘기를 끌고 나가는 것이 맞지. 유시민 너무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는 저희의 재료예요. 예. 근데 뭐 막 이쪽에서 먼저 하니까 할 말이 없어. 당황스럽죠. 근데- 다 해야 되면서. 그래도 다행인 게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유시민 전 의원의 그런 발언들이 역풍이 불어서 검찰 개혁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도 그렇게 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허용이 될 것이고 정청래 후보께서도 저는 당선되기 어려울 거라고 오히려 어려워질 거다. 그리고 당분간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은 어려울 거다. 아예 안 될 것 같아. 반대로 갈 근데- 거라고 봐요. 박지원 의원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은 아니고 지난번에 ABC나 뭐 다스베이다 나온 뒤에 유시민 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 양반은 어딜 가든 분탕하고 갈라치기 하고 항상 분열을 만든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 많다. 이번에 하나 얘기하시고 저 인재 시작이에요. 하나 빼신 거예요, 하나? 유시민 작가가 과거부터 항상 뭔가 싸움과 갈등을 만든다. 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원래 그렇다는데 이제 DJ 때 저 얘기를 하나 이제 꺼내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안 하다가 아예 그래도 얘기를 안 하다가. 근데 좀 어제 이 유시민 작가의 말은 좀 선을 많이 넘었어요. 많이 넘었지. 이게 이제 충원이라고 하기에는 충원의 구조를 갖추지 못했어. 그러니까 말도 단어도 거칠었고 무조건 망할 거라고 얘기해 버리면 이건 충원의 의미가 아니라 저주잖아요. 예. 아니면 대안을 좀 제시를 해서 이렇게 가야 합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들어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는 유시민 작가가 결국에는 반명의 길을 가게 될 거다. 결심한 것 같아. 음. 그리고 메이블쇼도 제가 이제 따로 얘기하면 메이블쇼는 겸공보다는 조금 이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떨어지는 곳이구나. 김호준 씨는 바로 확 빼잖아요. 편집해서 대통령 얘기한 거는 편집해서 내보내요. 그리고 나서 프랑스 갔다가 와서는 김민석 총리 불러서 인터뷰하고 오늘은 송영길 의원 불러서 인터뷰하고 예. 이제 곧 고민정 의원이랑 김보미 후보도 이제 데려올 거란 말이에요. 음. 딱 중립을 어느 정도 지키는 모양새는 갖춰요. 예. 시간까지. 그런데 시간까지도 그런데 메이블쇼는 뭐냐면 지금 유시민 씨가 말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니까 메이블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판단했어야 되는데 이제 반명 제작소가 돼버렸어. 매부쇼를 일주일에 2번 나가는 강성필 대변인이 지난번에 얘기하신 대로 나한테 안 하고 그래요. 완전 히트 쳤어요. 그러니까. 근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어제 최욱 씨가 유시민 씨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 이재명 대통령이 위기 때마다 도움을 줬다. 유시민 씨가.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것도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어. 그것도 주관적 판단 아니에요. 주관적 판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소영주 우리 소장님에 대해서 다른 분들한테 내가 소영주 소장한테 위기 때마다 아니면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내가 고민해가지고 얘기했는데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더라. 저번에 나한테 욕했잖아.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대신 운동할 사과드릴게요. 소장님이 네. 아니. 왜 그랬어? 강성필 대변인이 그때 나한테 욕했잖아. 이렇게 서수장 막 뭐라 하면서. 기억이 안 나? 뭐 헷갈려. 그 정확히 뭐가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강성필 대변인이 네. 장 아니 소장님한테 그 전 얘기부터 해서 운동하면서 소 소장님이 욕을 장 소장님한테 했다는 네. 거예요. 전했다고. 네. 그럴 수도 있지 뭐.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저는 그래요. 다 됐고 유시민 전 의원이 정말로 우리 민주 진영을 위해서 이런 고민과 생각과 주장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에이. 자, 그 그리고 단계가 아니잖아요, 일단 지금. 들어보시고.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아니 친하든 그 다음에 찾아와야지. 어디 내가 근데 나의 발걸음을 옮기게 만들어. 그런 시도는 한 번도 안 하고 나서 혁명 바로 수비대로 이렇게 혁명 수비대로 싸워버리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찾아와야지. 그런 시도를 한 번이라도 하고 찾아오라고 좀 연락을 좀 하던지. 예. 저는 최욱 씨도 물어봐요. 그 얘기 질문 나왔죠. 저도 그 최욱 씨가 했던 질문 중에 가장 좋은 질문이었다고 봐요. 네. 알았는데 그럼 둘이서 한번 그럴 사이인데 또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왜 그거 하니까 그게 안 나이가 가잖아. 저기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서로 알아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갈 길 가는 거야. 그럼. 그래서 만나서 대화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근데 이런 방식은 서로 아는 아니잖아, 거예요. 그래도. 결국은 힘싸움으로 관철시키는 거야 서로.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그런데도 내가 볼 때 약간 긁혔어. 지난번 기자들 만나서인가 얘기할 때 뭐 이게 국정은 선동이나 뭐 이론 이런 게 아니다. 마치 이제 저는 그걸 약간 유시민 작가를 염두에 뒀다고 보는데 저도 그래. 그냥 방에 앉아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국정은 그게 아니야. 그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ABC 이론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제가 볼 때는 그 얘기 듣고 약간 긁혔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힘싸움 하는 중이다. 근데 대통령은 이제 본인 길을 가는 거고 유 작가는 본인의 관철시켜 그래 그러면 내가 지지 안 해. 내 힘을 보여줄게. 약간 이 느낌인 것 같아요. 깔보는 거예요 보면. 나한테 찾아와서 상의하고 조언도 그렇지. 구하고 그렇지. 좀 인사도 좀 상의도 좀 하고 누구 추천하실 분 있어요? 네. 그럼 당연히 그냥 뭐 이렇게 다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니까 가만히 있어. 분명히 얘기했잖아. 나는 어용 지식인이다. 그걸 문재인 정부 때. 아니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써주면 어용 지식인 2 되는 건데 왜 안 예. 부르느냐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 폄훼하는 것 같고 이분 확실히 지적 허영심이 있어요. 있죠.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생각을 자꾸 하니까 예를 들어서 도올 김용옥 교수가 정치권에 발을 들이면서 이 얘기했으면 비난을 많이 받을 텐데 그렇진 않잖아요. 예. 굉장히 센 얘기하면서 막 반말도 하고 뭐 욕설도 하지만 그 선에서 소비가 되잖아. 그리고 남는 게 있고. 근데 이분이 비슷한 류인데 정치권에 발을 걸치면서 말은 작가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니
이 사람 뭐 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전 의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한 팀인 것 같아. 오늘 정청래 전 대표 이제 백풀이 나왔는데 유시민에 장난 아니야, 대한 얘기 제가 주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뭐냐면 유시민 씨가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 수사 기소 분리 원치 않는다고 하는데 물어봐요 정청래 전 대표한테. 그랬더니 노 코멘트 할게요. 저 같으면 대통령은 수사 기소 분리로 예. 당연히 원합니다. 예. 예전부터 했고 그거를 받들어서 대통령은 원하실 겁니다 할 텐데 노 코멘트 해버려요. 그 다음에 또 노 코멘트 있어요. 야 정은호 서울시장 후보 관련해서 명픽이 이제 실패했다. 예. 명픽으로 하면 안 됐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부분도 노 코멘트. 그러니까 이게 명픽이 아니라 당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정당한 경선을 통해서 됐다라고 얘기를 왜 못하죠? 근데 결국에는 유시민 작가의 말에 정청래 전 대표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에요. 예. 이런 거는 후보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키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나름대로 받아들여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청래 전 대표는 유시민 작가 쪽에 손을 들어주는. 예. 원래 노코멘트가 그런 의미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약간 그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덜미 브라더스를 요즘 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덜미 브라더스. 덜미? 정청래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뒷덜미를 잡고 유시민 작가는 대통령의 목덜미를 잡고. 뒷덜미와 목덜미는 같은 거 아니에요? 여긴 뒷덜미. 조금 위에 거기 잡고 멱살이지. 여긴 멱살이지. 멱살이라고 하고 싶은데 덜미를 맞추려고. 이제 어제 유시민 작가 멱살 잡았어요. 아, 진짜. 이거 너무해 진짜. 멱살 이제 잡았어. 재건축론 정계 개편론도 제가 볼 때는 근데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모두의 대통령을 하겠다. 네. 맞아요. 중도 보수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구조적 다수. 그럼 그때부터 그게 아니라고 했어야지. 그렇지. 이제 와서 왜 뭐 외연 확장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좀 저는 말이 안 맞는.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전당대회. 전당대회용이에요. 전당대 이후를 잘 생각하세요. 이게 어떻게 될 건지. 뭐 저희 당도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당이 하나로 봉합된다는 거 정말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맞아요. 볼 때는 제가 민주당 볼 때 진짜 이 정도면은 김어준, 유시민 이쪽의 지지층이 최소한 100에서 150만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이 갈등 오래 갈 거예요. 100에서 150만 최소한. 유권자 중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 3%밖에 안 되는데? 네? 3%밖에 안 되는데. 이게 강성 지지층이 완전히. 예. 그러면 영향을 제가 끼치지. 볼 때는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기기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장동혁이 나오면 쉽게 이길 거고. 민주당 후보가 누군데요? 누가 나오든 중요하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장동혁이 나와도 장동혁이 나와도 네. 우리가 분열되면 질 가능성이 커요. 장동혁한테는 이기겠지. 장동혁이 나와도 아니 저 불길한 얘기 좀 하지 마요. 자꾸 내가 지금 레이저를 쏘는데 자꾸 그거 아니 장동혁이 나와도 진다니까. 지금 그 혁효님이 좋은 의견 주셨어요. 혁효? 네, 그냥 민주당도 쪼개지고 국힘도 쪼개지자 이참에라고 그러니까 의견 주셨는데. 2당 아니면 4당이 된다니까. 이게 맞아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해체라는 말에서 저는 좀 불길한 얘기가 들더라고요. 해체? 이게 그냥 당이 망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해체의 길로 간다는 것은 그의 머릿속에 구상과 계획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민주당이 해체된다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재창당. 이제 본인이 이제 이렇게 좀 썰겠다는 소리죠. 끝나고 나면 내가 주장하는 대로 말귀를 못 알아듣고 필연적인 실패의 길을 간다면 민주당은 결국에는 대통령 지배에서 못 벗어나고 그 지배에 못 벗어나는 길은 결국에 민주당이 해체되는 길이고 해체가 되려면 거기서 드러내서 딱 썰어내겠다. 저는 유시민 작가 플러스 이번에 전당대회 이후에 정청래 뭐 친청계 이런 쪽에 해체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해체라는 게 저는 말씀한 대로 조금 진짜 달라지는. 우리는 그런 말까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 우리도 이제 뭐 몰라서 여기는 말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 얘기는 너무 세다. 여기까지 유시민 작가 얘기는 아까 말씀한 대로 너무 관심을 기울이면 안 돼요. 맞아요. 오늘부로 끝내는 걸로. 끝내는 걸로. 오늘 그만해요, 끝내고. 이제. 더 하고 싶을 거야. 아유 아마 거기서. 그만해. 할 말이 많아가지고. 그만해. 굿바이 시민. 바이바이. 아닐 것 같아. 일단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어제 권영세 의원이 자 손도 준비하고 있어요. 권영세 의원이 CBS 박선태 뉴스쇼에서 곽규택 의원이 YTN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아니 우리 둘만 들으면 돼요. 그래요? 네, 아. 우리 잠시만요. 윤희석 앵커가 아니고 우리 둘만 들으면 돼요. 진행자만 올리는 거. 아.
진행자. 죄송합니다. 자 그럼 우리만 들읍시다. 근데 저기 1등 프로그램하고 저같이 이렇게 아이고 아니에요. YTN 프로그램하고 뉴스 명당이잖아요. 또 장 소장님이 1티어 평론가인 장 소장님이 나오시니까 많이 키워주시고 요새 0티어 생겼어. 0티어. 1티어들은 모르는 거야. 아, 영티어도 네. 그래. 나중에 전화하세요. 아무튼 권영세 의원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장동혁 대표에서 한마디씩 한 건데 이걸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지 우리 당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요. 거대한 음모를 가지고 조작을 해서 선거 결과를 뒤집고 있다. 뭐 이런 의미의 부정선거라면 예. 그거는 그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우리가 지금 좀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조금 중도층에 거부감을 주지 않을까. 예. 일단 이 두 사람의 속내가 또 따로 있을 수가 있지만 일단 멘트 자체는 장동혁 안 된다.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오선 중지인데 이 얘기를 했어요. 장동혁 대표 계속 장외 집회 나가고 있는데 이거 당에서 아무도 모른다 나가고 있는지 당에서 별로 관심도 없다. 그렇죠. 그럼 물러나야 된다. 이 얘기를 했고요. 맞아요. 곽규택 의원도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도층에 거부감을 주고 있지 않을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권영세 의원은 한동훈 대표의 복당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자 일단 어제 이 곽규택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 이분이 배지 달고 나서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대략 한 3주 만에 인터뷰를 다시 한 건데 좀 뉘앙스가 좀 달라졌더라고요. 달라졌어요. 그때는 뭐 장동혁 대표 뭐 그만두라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었는데 어제는 좀 뉘앙스가 좀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읽혀졌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쩔 수가 없으니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평론가적인 얘기를 하더라고. 본인이 이제 배지가 아니라 예. 국민의힘 구성원이 아니라 평론가적으로 관종 아니면 관전하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관종과 관전은 너무 관종은 아니고 관전. 관전. 관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본인은 좀 움직일 생각은 없는 것 같고 대세를 좀 따르겠다. 근데 그 대세는 점점 장동혁으로는 안 돼요라는 쪽으로 모이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전해주셨어요. 곽규택 의원 정도면은 관전을 떠나서 역할을 해야죠. 플레이어를 해야 된다.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가뜩이나 의원 수도 적고 오늘 한석 줄었어. 왜? 권성동 2년 109석이에요. 초선에 예. 이 정도 경력 갖고 있는 분이면 앞장서야지. 이제 바뀐 게 이 정도의 멘트다. 조금 중도층에 거부감을 주지 않을까. 이 정도도 많이 간 거야? 이분 입에서 이런 얘기 나온 거 쉽지 않아. 난 깜짝 놀랐어, 솔직히. 이 발언 하는 거 보고. 그래요. 이 정도도 잘 끌어당겨서 써야 돼. 그래요? 그럼. 곽규택 의원 동갑이죠.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동갑이죠. 안지 오래됐죠. 근데 조금 그럼 안 돼. 다 갖다 써야 돼. 더 세게 해야 돼요. 원래 보수는 천천히 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우리 진보가 세게 이번에 바꿔 한 번에. 진보는 해체, 여기는 해체. 막 당 우당탕탕 치고받고. 우당탕탕이고 네, 작가랑 당 치고받고. 우리 그럼 속도는 유시민 배출 진영인데. 여기는 이제 조금씩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요 사실 보면은 이제 부정선거론으로 이제 장동혁 대표가 뛰어들면서 조금 당내에서는 우리의 목소리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이 아니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 전까지 윤 어게인 세력을 품는 것도 문제가 컸는데 이게 이제 황교안 전 대표가 했었던 그 부정선거로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가잖아요. 이거는 이제 사실 안드로메다 수준이잖아요. 이거는 신념이라든지 정치적 이권이 아니라 좀 이렇게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들. 그쪽으로 이제 장동혁 대표가 가니까 아무래도 당 내에서도 친윤들도 거기까지는 아니야.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 건데 저는 권유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권유 어떻게? 유시민 작가를 강사로 한번 모셔서 좀 강의안을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건축이냐 증축이냐 국민의힘은 그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입니다. 하긴 조언을 재건축을 할 때가 아니에요. 조언을 달라고 할 때는 조언을 해준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연락을 해보세요. 먼저 연락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곽규택 의원이 뭐 외연 확장 중도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거 지금 논할 때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이거를 고쳤을 건지 증축을 할 건지 그거부터 이제 먼저 누구를 시작이 고쳤어요, 돼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건 누구를 장동혁을 고쳤더라고. 고쳤어요. 아니 국민은 고쳤어요. 유시민 작가 좀 번호 알려드려요? 아니 일단은 텔레그램으로 텔레그램. 가볍게 연락하시고 예. 강연료 비싸요. 그러면 그분이 어용 지식인에서 용역 지식인이 되는 아 그런 거잖아요. 여용 지식이 되는 거죠. 그런 수모를 제가 드릴 수는 없지. 자체적으로 잘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놀랬어요. 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딱 보이잖아요. 장동영 안 된다. 빨리 바뀌어야 된다. 뭐 이건 상식적인 얘기고. 그럼요. 한동훈 복당 안 된다. 음. 이건 뭐 각자의 이해관계나 어떤 정파적 특성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리고 그 다음은 뭐겠냐? 내가 한다. 이 얘기겠죠.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21년 이전 체제, 21년 그렇죠. 체제. 그때로 그거를 돌아가자는 거죠. 그때로 돌아가는 윤석열 얘기 이전 같아요. 체제. 그래서 제가 사실은 권용세 의원도 그러면 사실은 물론 불법 개헌 반대했지만 탄핵에서도 아주 강하게 이제 안 된다 반탄에 섰고 그런 분인데 이게 맞냐? 후보 본인인데 바꿔치기. 후보 바꿔치기 더군다나 한덕수 새벽 3시에 4시인가요? 갈아치기. 요걸 주도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물어봤는데 본인이 그땐 당인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갔어요. 2시 반 공고, 3시 접수, 4시 마감. 4시 마감. 기가 막히네. 근데 기가 지금- 막히지. 지금 보면 그래도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좀 중진 중에서 뭐 지금까지 행보를 좀 떠나서 행보 따져버리면 쓸 사람 없어요. 아. 그러니까 중진 중에서 그래도 이 국민의힘 안에서 나름의 조금 그 협상력,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에서 좀 대신에 불출마 선언하고 내가 좀 역할을 좀 해보겠다. 그게 마지막 본인 정치의 마무리라고 생각을 좀 사명감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있어요? 권영세 의원 같은 사람도 에이? 어쨌든 본인이 아니 좀 그러니까 사실은 주호영 의원이 제일 맞다고 보거든요. 총선 불출마? 예. 차기 총선 총선 불출마하고 이제 그만해야죠. 이분들이 왜 그랬어요? 총선 나 이분 어차피 대선 주자도 아니야. 그래. 총선 나오려고 그러는 거야. 공천권 때문에 그래. 아니, 좀 아니 예를 들어서 서울의 용산도 좀 새로운 얼굴로 국민의 후보도 좀 나와야지 양당이 좀 그렇게 바뀌어야지 그렇게 고인물들 하는 것도 없이 그래 선수만 채우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훌륭한 마지막이라도 좀 당을 위해서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좀 나서야죠. 그 말씀이 꼭 자당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었다. 걷게를 해요. 맞잖아 거기. 저는 여기도 용산 많아. 출마하지 않습니다. 아니 꼭 그러니까 영상만 아니고. 국민의힘에 사실 새로운 인물들이 필요한 거는 뭐 여야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도 이렇게 유능한 이제 공달도 있잖아요. 예. 몇 년째 공천을 기다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바꿔야 빨리 돼.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어.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분 아니었으면 생각도 안 했어 나는. 대중정치. 그러면 지금 강성필 대변인 말대로 누군가 키를 좀 잡고 당을 정상화 시켜야 된다. 그렇게 국민의- 어렵게 갈 필요 없어요. 그래요? 그냥 한동훈 복당시켜서 한동훈 당대표 그냥 만들어가지고 총선 치르고 그래서 이기면은 대권 주자 가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정치 못하는 거지 뭐. 그건 너무 간단하잖아요.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그래요? 의리가 없네. 국민의힘에 100여 명 넘는 의원들이 다음 공천권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활을 걸고 나와서 갑자기 입장 변화를 하는데 결국에 한동훈 의원은 복당을 왜 반대하겠어요? 공천권이잖아요. 한동훈이 돌아와서 보수 재건을 하겠다 해서 신한 세력으로 새롭게 국민의힘 내에서 또아리를 틀면 만에 하나 비대위라든지 공천권을 잡게 됐을 때 나머지는 싹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복당은 안 돼. 일단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 이거예요. 결국 권영세, 뭐 곽효태, 뭐 나머지 안철수 의원도 저는 본인의 공천에 대한 그 영향이 한동훈 의원의 이 파장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총선 때까지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서 움직이는 것 같다. 아니 근데 방법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경남 같은 경우에 정정식 원내대표한테 아이, 당신이 공천권 행사해. 그래. 울산은 박성민하고 저 네. 김기현한테 아이, 뭐 당신이 해. 나는 뭐 그런 거 그냥 다 그냥 해.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서울은 뭐 저기 그냥 오세훈 시장이랑 뭐 네. 저 김재선 뭐 아니 나경 뭐 해. 네. 뭐 이렇게 다 주는 거야 그냥.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봉건 사례. 뭐 왕건이야 왕건? 그러니까 봉건주의. 그런 사례가 없잖아요. 정당사에서.
복당해서 당권 잡으려면 그렇게 해야 저는 그거는 이제 그럼 공정만 상상이고. 공정 아니지. 공정 그렇게 말고. 준다고 그러고 당대표 되면 아 싹 근데 가져와야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전 방송에서 방금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하신 말씀 제가 한 그 말이잖아요. 했어? 미안. 우리가 유시민을 지금 잊어야 되는 것처럼 코끼리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저는 한동훈 의원도 복당이라는 얘기가 자이든 타이든 안 나오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한동훈 그냥 국민의힘 안으로 빨리 들어오면 돼요. 그리고 공천나 신경 안 쓸게. 그러면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이 지금 한동훈을 지금 못 들어오게 하려는 것이 자기 공천 안 줄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결국 한동훈 그 의원도 공천권 갖는 게 목표가 아니라 대선 주자 돼서 대통령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그런 거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복당 얘기도요. 본인이 한 얘기는 없어요. 맨 처음에 당선된 이후 인터뷰 과정에서 네. 한두 번 얘기한 것뿐이지. 질문이 지금도 나오니까. 예, 권영세 의원이 복당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얘기하지 않았고 그만큼 한동훈이 복당했을 때 나한테 어떤 상황이 되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다는 거지. 제가 한동훈 의원과 같은 길을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도 환영받는 복당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줄곧 얘기했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 복당해야 된다, 뭐 빠를수록 좋다 이런 말은 안 하는 것이 낫죠. 예. 저도 안 합니다, 솔직히 일단 얘기해서. 뭐 스킨십을 좀 많이 하고 뭐 지금은 사실 복당은 필요 없다. 분위기가 된 다음에 복당에 대해서 이걸 예를 들어서 뭐 법원 판결을 통해서 가처분 이용해서 복당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 그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예. 일단 권영세 의원이 어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그러니까 오늘 공개된 인터뷰죠. 적극적으로 하네. 인터뷰. 아 권영세 의원 아니고 정점식. 정점식 의원이 정점식.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장동혁 대표의 거취는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 원내대표가 그 거취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면 최고위원주 선출직 5명 중에 4명이 사퇴해야 되는데 그런 식의 방식은 과거에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걸 할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이전에 정점식 의원 인터뷰에서 내년 2월까지 어떻게 가냐. 그 전에 장동혁 거취 문제를 결정해야 된다는 취지로 해서 장동혁 추출 작업에 들어가나라고 했는데 일단 투톱 중에 하나인 정점식 의원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결국은 여론이 결정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말씀드릴게요. 전 정점식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 근데 이제 조금 장동혁 지도부에 불만이 많은 분들은 너 또 잘못 짚었다. 정점식 많이 믿더니 너 헛물켰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예. 분들이 정말 많아요. 문자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분이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이런 정도의 허약한 체질을 갖고 있는 당에서 넘버2인 원내대표마저 안 될 일을 끌고 가서 이 사람은 누구 편이다라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 걷잡을 수가 없고 오히려 그게 장동혁 체제를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줄곧 얘기하는 건 거취라는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장동혁 지도부가 유지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실행할 수단이 없다는 건 누차에 걸쳐서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 김도읍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다고 하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의총에서 뭐 연판장 돌린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그런다고 해서 물론 더 안 물러나죠. 그래서 제가 이분이 이런 식으로 계속 장동혁은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암시를 계속 준다는 것 자체가 잘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고위원 4인 사퇴 방식이 안 된다? 이건 정치적인 수사라고 봐요. 이거는 뭐 그 개인 두 예. 명에 관한 얘기니까. 그러면 여기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이 원내를 관장하고 실질적으로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당의 구조화에서 누군가 깃발을 들어서 뭘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안 된다는 걸 너무 절감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처음에는 2월 무슨 2월이야? 2월까지 어떻게 가 장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안 되겠네. 2월 야 이거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 과정을 말씀하신 거라고 봐요. 이분한테 책임 돌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근데 이걸 봐서는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쯤에 1대 4로 내기를 한 게 있어요. 8월 26일. 8월 26일. 구정. 하나 요거 남아 강성필 있어. 구정. 아니 뭔 소리야? 잠깐만 있어봐. 저 저기 뭐 여기 씹을 거 하나 주세요. 오징어 다리 같은 거 주세요. 강섭 그거 먹고 있으라고 그러고. 고흥국밥 그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기다려봐. 아니요? 8월 26일 날에 그렇지. 장동혁 물러난다고 했고 네. 우리는 그렇지. 안 물러난다. 아, 그렇지. 하고 그렇지. 1대 4로
제주 흑돼지 내기를 했다고요. 했죠. 그리고 그 추가로 저는 구정 전후로 물러난다고 했잖아요. 구정이 그치. 며칠인데. 그러니까 그거 자기가 그 얘기한 구정이 건 뭐야? 아닌데. 설날이지. 그러니까 설날. 왜 그래? 구정이라고 생각나요. 네, 그건 했는데 일단 우리가 1차 이 분절점이 8월 26일이에요. 5월 8일.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변수 하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징계. 네. 징계를 정말 알려진 대로 윤민우 윤리위원장이랑 장 대표가 만나서 예. 징계를 넓고 깊게 하라는 거에 합의를 해서 이게 만약에 실행이 되면 그때는 또 다른 얘기가 그때는 나올 다른 수가 거다. 있어요. 그럼 정정신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변수는 있다. 그런 변수는 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이전에 내기 돼지고기 준비할게요. 아, 진짜 뭐 틀릴 수 있는 아니 거는 워낙 상추도 넉넉히 왜냐면 준비해주세요. 워낙 걱정하지 마요. 나는 내공이 깻잎파야. 있으신 연희석 대변인이 8월 26일에 물러난다고 그래서 그걸 믿고 계신 분들이 또 많았거든요. 저도 믿었어요. 저도 주변 친구한테 장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8월 26일 전에 물러날 수 있어. 무책임한 안 선동입니다. 물러나면 나는 삼겹살을 먹게 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무책임한 선동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뭐 내년이에요. 올해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내년 2월 알겠습니다. 구정. 오늘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네, 했어? 뭐라고요? 이게 사실 제가 처음 보는 그림이에요. 당 대표랑 또는 당내 여러 의원들과 그러니까 당 대표와 여러 의원들과 사이가 되게 안 좋잖아요. 무시의 갈등이야. 그럼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은 별로 싸우지도 않아. 따로 놀아. 당 대표는 그냥 저기 버스 타고 지방 왔다 갔다 겉돌고 하면서 있고. 막 피켓 뜨고 이러고 있고 나머지는 예 법인카드 가지고 마음껏 노르세요. 그리고 여긴 또 여기 나름대로 해. 가끔 한 마디씩만 서로 주고받는 정도야. 이리 오너라지 뭐. 이게 약간 되게 어정쩡한 건데 보통 이러면 끝내 한쪽 죽으라고 물러나게 싸워야 되잖아요. 그것도 아니야. 어정쩡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장도백을 쫓아낼 만한 힘이 없다. 없어요. 제도를 하려면 의총에서 연판장으로 돌리고 네. 해야 신동욱 김재원이 영향 흔들리는데. 압박을 받아서 네. 흔들리는데 그게 없다. 그게 왜냐면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 맞아요.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따르라는 사람이 당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년 2월은 넘길 거고 제가 봐서는 6월 7월 정도 빠르면 아니면은 임기 다 뭐 놔두고 나서 전당대회 열리는 즈음에 아마 그만두지 않을까. 그 얘기도 많은 2월에 6개월 2월이 지나서 임기가 6개월이 안 남을 때 관두면 맞아. 재보궐 그러니까 보궐 선거가 아니라 새 선거라니까 예. 연임 도전하기 위해서 시점 맞춰서 할 가능성은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본인은. 예. 하여튼 근데 흑돼지?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한 말씀. 진흙탕이 돼버릴까? 진흙탕 물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그런데 진흙탕 물은 막 휘저으면은 더 혼탁해지잖아요. 예. 그냥 가만히 두면 진흙은 가라앉고 맑은 물이 뜨지 맑은 물이 않겠느냐 뜬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너 그만둬라 막 삿대질하면 더 삐뚤어져가지고 이제는 또 미국 갈 수 있어. 가서 안 올 수 있어. 요게 이제 저 같으면 저는 이제 디테일이 강하니까 저 같으면 이제 법인카드 한도를 조금씩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온다 그거죠. 그건 그렇죠.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법인카드 한도 늘리고 줄이는 거는 당 대표 결재가 필요해요. 옥새가 있어야 돼요. 옥새가 당 대표 결재가 더 필요해. 중요한 게 뭐냐면 장 소장님 우리 당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한도는 원래부터 무제한이 아닌데 예. 갖다 쓰지. 땡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니, 줄이는 건 의미가 없어. 아니 그것도 원래 늘려줘요. 난 그쪽에도 있었잖아. 열린우리당. 더 늘려줘 그럼 더 늘려줘요. 그래요? 5천, 맞아. 6천 늘려주고 1억 늘려줘 막.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월에서 쓴 줄 알았는데. 당의 돈이 늘려줘. 당의 어떤 당 대표의 그냥 뭐 특활비 비슷한 건데 그쵸. 또 따로 쓰는 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는 건 정말 신박한 거예요. 원래 그 말 안 듣는 아들놈이 돌아다니잖아요. 법인카드 그럼 빼서? 아빠가 카드 용돈 정지시켜 버리잖아. 맞아. 그러면 들어와. 맞아. 근데 그 정지 권한이 당 대표에게 있다니까. 근데 그래서 안 또 돼. 이놈이 카드 정지시키니까 가서 도둑질할까 봐 무서워서 또 못 하잖아. 도둑질. 알겠습니다. 우리가 장동혁 대표 그러면 이거 준비는 했는데 이 사진을 볼까 말까 하는데. 봐요. 준비하셨으면 봐야죠. 알겠습니다. 보고 잠깐 보고. 네, 장동혁 대표가 어제 광주 장미를 집회 들고 있나? 저녁에 광주 집회를 갔습니다. 내 고향 광주에서 장미가 아니라 네. 태극기네. 이번에.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지금 뒤에 배경 나오죠. 어제 7시에 여기에서 집회를 열었어요. 상무증 같다.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하던데 너무 표정이 해막돼요.
신났지. 욕하는데 여기 가면 막 장동영 그쵸. 만세하니까 아 근데 신나지. 저만 그래서 생각인지 몰라도 점점 전환기를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전환기. 전환기. 좀 전환기라고 이미지가 비슷해지는 것 같아. 군목걸이는 군번줄을 왜 찬 거예요? 투쟁. 수행. 신났어. 아니야 저 사진이에요 사진. 그 안에 무슨 사진 누구 사진이지? 그러구나. 그러네요. 예. 그 안에 뭐, 사진이 있는데. 마이크도 빨강색이에요? 결코 본인에게 좋은 일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우연히 뉴스 쇼를 들으면서 예. 박승봉 기자 얘기를 들으면서 예.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본인의 위안을 찾기 위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장동혁 대표 주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언론들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예. 그것조차 왜곡된 인식이다. 뭐 의원들이 몇 명 참여했냐를 굉장히 신경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집회는 안 오고 앞에 이제 간담회 붙일 때 그때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의원들이. 간담회는 가는데 집회는 안 가는 이유를 생각을 해야지. 왜 간담회 온 거를 자꾸 빼놓고 보도를 하느냐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조차 그렇죠. 저분들 집단적으로 굉장히 위축돼 있다. 저는 장도혁 대표가 당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 딱 하나 있다고 봐요. 전당대 시기 조절은 저분이 하는 겁니다. 예, 그 정도로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 더. 법인카드. 당의 외유 자금을 축내고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미국 가서 쓴 돈이라든지 이런 거 나중에 감사해야죠. 해야 됩니다. 한두 푼 쓰는 게 아니거든요. 당 대표가 굉장히 많은 돈을 써요. 예. 모 비대위원장은 아예 안 썼어. 그런 분도 있어. 차도 거절했어. 그런 분이 있었던 반면에 물 쓰듯이 쓰는 사람도 있고. 예. 제가 너무 잘 알죠. 예, 보자고요. 누구예요? 차도 안 쓰는 김종인 사람. 위원장 차도 거절했어. 김종인 위원장. 근데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 역대 당 대표 썼던 거 다 정산해가지고 공개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야, 그거 진짜 본받을 만하다. 그래서 딱 비교가 되니까 대표들이 딱 그것만 조절을 해요. 근데 왜 유시민 씨는 그러는 거죠? 뭐야 이거 밑도 미안해요. 유시민이 죄송합니다. 쏘알리공이 이런 거야. 뭘 얘기하다 보면 유시민 왜 그러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져. 죄송합니다. 나 이렇게까지 벙칠 줄 몰랐어. 이런 상황. 앞서 이제 미안합니다. 이런 상황이. 소유 소장님이 그 목에 목걸이 같은 거 걸고 펜던트 거기에 이제 네, 사진 나온 건 펜던트. 누구냐라고 하니까 또 우리 댓글에 다 말씀해 주시네요. 저기. 댓글에 말씀해. 뭐야, 이승만 전 대통령. 대통령의 초상이 그려진 목걸이를 착용했다. 이승만 대통령을 저기에 쓰면은 어떻게 해? 올공.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뒤지게 먹고 있는데 지금. 초상권 유족들을 소송해야지. 나가 그리고 좀 전체적인 모양새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로서 이게 투쟁보다는 뭔가 이 집에 집 나와서 겉돌면서 예.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막 인증사진 찍는 그런 느낌인 거지. 에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올림픽공원 집회 전용 가방인데요. 에코백처럼 있는데 올공 가방이라고 써 있고요. 우측으로 가면 동혁이 거. 아 유치하다. 동혁이 거로 했네요. 이게 이제 저게 발음 장도혁 대표 소리가 거예요? 동혁이 저기 거. 글씨체가 동혁이 거는 글씨체가 장 대표 글씨죠. 예. 올공에 올송인 줄 알았는데. 이게 참 비유를 들면 예. 명도 소송 졌는데 방을 안 빼는 거라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참 근데 약간 뭐죠? 우리가 저번에 주변인 질풍노도의 시기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청소년기의 순수함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동혁이 거 이런 거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덜된 사회화의 모습은 약간씩 보여요. 그러니까 동심으로 돌아가는 동심으로 느낌. 돌아가는 느낌. 뭐 장미 때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저 쏠 때 기분이 막 장미. 맞아. 장미 한 송이. 장미에 시 쓰고. 그렇죠. 저기 동혁이 거막 제명아 막 이러고. 예. 코팅도 했어. 철딱선이 없이 돌아가고 싶은 거야. 비오니까. 그러니까. 코팅되어 오셨군요. 그래서 누가 주더라고. 저때 기분을 막 되게 즐겁게 느끼는 듯한. 내일 또 언론이 이거 다루겠지. 근데 저게 야당 대표예요. 저런 모습이 저게 저러면 안 돼요. 미안합니다. 지금 원내에서 치열하게 야당답게 싸울 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아이고 참. 지금 사실 뭐 야당이 여당 공격하기 좋은 소재가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유시민 작가 내용만 보더라도 이거 그대로 워딩 갖다가요. 저기 야당 최고위에서 하면 딱 맞는 워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